여러분, 6월 갑오월 운세 보시고 놀라셨나요? 6월 운세 댓글창을 보다가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져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50대 초보 유튜버라 직장 퇴근하고 동영상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사주에 오화가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는데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영상 올린 저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삶이 막막해요. 너무 힘들어요.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5호자형이면 큰일 나는 거 맞죠? 이번 달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건 꼭 짚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사주를 알고 더 겁을 먹는다면 그건 사주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5호자형, 진짜로 무서운 건지, 그리고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 이번 갑오월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은 누차 설명드렸지만 병 5년입니다. 병은 천간의 화이고 오는 지지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자체가 이미 굉장히 열기가 강한 해예요. 1년 내내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월 갑오월이 들어옵니다. 갑은 목 기운이고 오는 또 오화가 겹치는 화 기운이에요.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리니까 이미 강한 불에 장작을 더 떼어 불길이 더욱 치솟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병호일주 분들이나 사주에 오화가 한두 개씩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병오년의 오화, 갑오월의 오화, 내 원국의 오화까지 오화가 3번 겹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5호자형은 말만 들어도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5호자형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큰일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5호자형이라도 어떤 분은 이번 달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성과 나는 달이 되고 어떤 분은 정말 지치고 힘든 달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고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기운을 그냥 불의 기운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주에서 화기운은 훨씬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활동성, 열정, 추진력, 감정의 폭발력,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심장, 혈압, 신경계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적당할 때는 어떠냐면요. 사람이 밝아져요. 적극적이 되고 일에 추진력이 붙고 표현력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활발해지죠. 인기도 많아지고요. 불꽃이 적당하면 따뜻하고 빛을 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화기운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불꽃에 주변을 태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불살라 버립니다. 왜 자신의 몸은 생각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다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갑오월이 그렇습니다. 화기운이 강한 분들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소에 넘겼을 말 한마디에 갑자기 상처받고 욱하는 감정이 커지고 별것도 아닌데 자꾸 예민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느낌, 투자도 신통치 않은 느낌,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불이 너무 세게 타면 연기가 차오르듯 몸과 마음에 열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병호일주인데, 같은 5호자형인데 왜 어떤 분은 훨씬 힘들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잘 버틸까요? 답은 내 사주 안에 수기운과 토기운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수기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수는 물이에요. 뜨거운 불을 식혀주는 기운이죠.
사주에 개수나 임수, 자수, 해수가 있는 분들은 화기운이 과열될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들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걸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소화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수기운이 있는 분들은 이번 갑오월에도 감정 과열이 오긴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내가 지금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를 알아채고 진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사주에 수기운이 전혀 없다면요. 이번 갑오월의 열기를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해요. 소화기 없이 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인 피로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감정의 파도가 더 크게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토예요. 많은 분들이 무토를 그냥 단순한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주에서 무토는 거대한 흙산이에요. 높디 높은 황무지이기도 하고요. 불기운이 너무 강하게 치솟을 때 이 무토가 중간에서 그 열기를 받아내고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무토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용광로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옆에 두꺼운 방화벽이 있는 것처럼요.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엉뚱한 데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있는 분들은 화기운이 강한 시기에도 극단적으로 흔들리기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려는 힘이 남아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든 현실 판단을 하려는 그 무게감, 그게 무토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갑오월을 상대적으로 더 잘 버티는 분들의 사주에는 수기운과 무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가지가 화기운의 과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기운 이야기예요. 천간의 간목과 을목, 지지의 임목과 묘목. 많은 분들이 이 목기운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알고 계신데 이번처럼 화기운이 이미 강한 시기, 수기운이 없는 사주에 목기운만 있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은 화를 생하는 기운이거든요.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갑오월에 목기운이 강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장작을 계속 떼는 격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계속 무언가를 계획하고 걱정하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불안이 커지고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건강에서도 적신호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수기운 없이 목화기운이 강하게 이어진 사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기운은 무서운 기운이 아닙니다. 잘 쓰면 엄청난 추진력이 되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운이에요. 실제로 이번 갑오월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들, 오랫동안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분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꺼번에 받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불이 강하다는 건 그 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내 사주의 특성을 알고 이번 6월 갑오월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무리하지 마세요. 화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몸이 열기를 받아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기 쉬워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하는 게 이번 달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둘째로 카페인을 줄이세요. 가뜩이나 화기운이 강한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더 두근거리고 잠은 더 얕아지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이번 달만큼은 시원한 물이나 몸에 좋은 차로 대신해 보세요. 셋째로 충동적인 결정을 조심하세요.
화기운이 강한 시기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시기예요. 투자, 큰 계약, 중요한 결정들은 가능하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특히 임수일간들에게는 올해 병오년과 갑오월의 화 기운이 재성으로 오는데 이때 한몫 단단히 벌어보겠다는 투기 심리가 발동할 수 있어 자칫 재물적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로 수기운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강가나 바다, 계곡처럼 물이 있는 곳을 습관처럼 찾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수기운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과열된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주말에 짧게 물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까만색의 염주 팔찌나 까만 진주 목걸이, 검정색 옷 등으로 그 기운을 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지금 느끼는 예민함이 내 본래 성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 달 유독 작은 말에 상처받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운의 흐름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조금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댓글을 보면 오호자형 얘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운명 앞에서 언제나 작은 존재이고 오는 운을 통째로 비켜갈 힘은 누구에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빗 속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우산을 챙기고 조금 일찍 출발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고릅니다. 똑같은 비인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죠. 사주도 그렇습니다. 오호자형이 온다는 걸 알고서 두려움 속에 웅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아, 이번 달은 화기운이 유독 강한 시기구나.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천천히 가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어가면 되겠구나. 투자며 계약도 즉흥적으로 하면 이번 달은 후회하겠구나. 절대 서두르지 말자. 오행의 균형이 생길 때를 위하여 좀 더 투자 공부를 해두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나아가는 것이 사주를 제대로 유용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오호자형이라고 해서 모두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주 구조를 이해하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휴식과 조율을 해준 사람이라면 갑오월이 지난 후 강한 추진력과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